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21강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독고거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21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고여성은 무엇이고 화조성은 무엇이고 이런 데서 맺는 혈들은 어떻게 맺고 용의 정거장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개장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천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좌보와 우필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는가 또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설명해 드리고 또 용각이 있고 용이가 있는데 혈처의 뒤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용각은 무엇이고 천을은 무엇이고 태을은 무엇이고 갈룡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룡과 지각과 요도가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 앞에 설명하고자 하겠습니다. 첫째, 혈을 찾는 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용이라는 것은 대갈룡이 있고 중갈룡이 있고 소갈룡이 있는데 큰 산주령으로 내려온 것이 노령산맥, 태백산맥 이런 것들이 즉 대갈룡입니다. 대갈룡으로 오다가 가지를 뻗어서 내려가요. 그래 큰 가지를 갖다 중갈룡, 또 소갈룡은 중갈룡에서 또 가지가 내려가 가지고 뻗어가는 것이 소갈룡 이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룡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룡. 이것이야말로 가지짓자 지룡이거든요. 대갈룡에서도 나오고 소갈룡에서도 나오고 중갈룡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그 가지에서 또 가지가 뻗어 나가는 것이 지룡, 가지짓자 지룡이에요. 지지짓자 지룡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짓자는 무엇이고 가지짓자 지룡은 무엇이냐? 이것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가지짓자 지룡이라는 것은 대갈룡으로 이렇게 출렁출렁 내려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가지짓자 지룡이에요. 이것도 가지짓자 지룡. 이것도 가지짓자 지룡. 그런데 지룡에서 또 나와가지고 다리를 뻗는 것이 지각 그렇습니다. 양쪽 다리를 짧게 뻗어서 땅 밑에까지 간 것이 지각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가지는 가지짓자 지라고 하고 각은 이 끝하마리를 각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와 각이 틀려요. 이 지룡에서 가지가 내려와서 끝하마리 살짝 못 간 뒤까지가 가지짓자예요. 그러면 끝하마리 가가지고 끝하마리는 지각입니다. 각. 다리각자 각이에요. 끝한마리가 다리예요. 지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다. 지룡에서 나와 가지고 가지를 뻗은 것이 지각인데 가지 줄기의 3분의 2까지는 지요. 가지짓자 지요. 3분의 1 밑으로는 다리각자 각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쉽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루전, 굴곡, 루전, 박환 그렇죠. 박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박환이라는 것은 봉우리 하나를 구불구불 가다가 탁 돌아서 다른 데로 쭉 가다가 일어났지요. 일어난 곳에서 이것이 일어난 곳에서 또 산이 주령이 내려가요. 굽어진 것을 박환. 그래서 박환체에서는 무엇을 만드냐? 박환체는 매미선자. 그래서 매미가 허물을 벗는 곳이다. 그래서 그것을 박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박환처예요. 그러면 루전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산 봉우리를 봉우리 하나 이루고 또 둘 이루고 셋 이루고 봉우리가 내려오면서 층층층 한 것을 다락루자 루라고 그래요. 전이라 하는 것은 양쪽에서 이 루를 갖다가 보호해 주는 것을 굴러가는 것을 보호해 준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루전 그렇습니다. 이거는 루예요. 다락루자 루. 층층계를 층을 이루고 내려온다 해서 루전하고 박한 해가지고 루전을 이루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뿔이 있어요. 용이 뿔. 용의 귀가 있고 그래서 용이라고 그렇습니다. 일지승이나 유수환씨 같은 분들도 용의 귀와 용의 뿔을 갖다가 구별을 못했다 하는 낭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 훌륭한 분들이 모르겠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퍼진 말인 것 같아요. 용각이라는 것은 이게 용각입니다. 양쪽에. 그래서 여기가 혈이 있는데 혈처 뒤로 올라가 가지고 두 번째 봉우리에서 살짝 뿔이 보이는 것이 뿔처럼 보이는 것이 양쪽에 나란히 있는 것이 용각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처의 용의 뿔이라 매그 뿔이에요. 뿌리가 아니라 뿔각자. 그래서 용각 그렇습니다. 그러면 좌각, 우각 그래요. 용각에도. 그래서 좌각, 우각. 그런데 용이는 어디가 있습니까? 용이는 바로 혈처에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각은 멀리 있고 용이는 가깝게 있는데 보이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이를 찾으려면 혈처에서 살짝 올라가 가지고 승두원 곳에 가서 보면은 용의 귀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혈처의 기운을 아주 강하게 불어 넣어주는 것이 용이입니다. 용이가 커버리면은 귀살이 돼요. 귀신기자 귀살. 귀겁살이라고 그러죠. 용각이나 지기로 끌고 가는 혈처로 끌고 가는 맥의 기운을 빼앗아 간다 해서 귀겁살이라고 살로 변합니다. 그것을 귀겁살이라고 그래요. 귀겁살은 혈처 뒤에가 있고 관겁살은 혈처 앞에가 있습니다.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귀겁이나 관겁이 없으면은 부기를 못 누려요. 그래서 적당히 있을 때는 좋은데 귀겁이 크고 길면은 또 관겁살로 변하고 귀겁살로 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살기로 변해버려요.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천을태혈이 있으니까 어쩌고 그러죠. 그렇게 귀한 혈이에요. 이런 혈들은. 천을과 태혈이라는 것은 혈처의 성진봉입니다. 이것이 혈처의 성진봉. 여기 나온 성진봉이 나온 점의 말씀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라고요. 이 묘지 혈처에 들어갈 사람이 무슨 성씨가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성진봉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혈처하고 성진봉하고 맞춰가지고 64개를 뽑아보면은 무슨 성씨가 들어간다 하는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성진봉이 목성이면은 성진봉에서 생하는 것이 금목수화토 오행이 5가지 성씨가 있죠. 목성씨가 있고, 또 수성씨가 있고, 금성씨가 있고, 화성씨가 있고, 성씨가요. 토성씨가 이렇게 금목수토 오행의 5가지의 성씨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목성하면 여러 가지가 많죠. 수성하면 여러 가지 많고 찾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64개를 뽑아보면 탁 나와버려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어느 분 성씨가 들어간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64개고, 여기서는 모아 잡아가지고 목성 성씨가 들어간다. 그렇게
성진체가 목성인 게 목생화하니까 화성의 성씨가 들어가겠죠. 이제 천간 들어가고 여기서는 또 60갑자 나붐으로 봅니다. 그 성진체와 맥과의 관계는 60갑자 나붐으로 보는데 72룡과 60룡을 나눠 가지고 나붐으로 맞춰 봅니다. 그러니까 72룡이 어쨌습니까? 12룡을 빼버리면 60룡이 됩니다. 혈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난 봉우리에서 성진봉이에요. 성진봉이 생하는 곳이 성씨가 들어갈 성씨랑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진봉의 양쪽에 살짝 아름답게 양쪽에 있는 것이 좌우에 붙어 있는 것이 천을과 태을입니다. 그러니까 혈마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을과 태을이 있으니까 어쩌고 여기는 왜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천을과 태을과 용각과 있는 것 용이가 붙어있는 혈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천태만상으로 있지만은 아주 이거는 고귀한 혈을 맺으려고 갖춰진 혈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처에서 성진봉의 양쪽에 있는 것이 좌우에 붙어 있는 것이 살짝 아름답게 붙어 있는 것이 천을과 태을이더라. 좌측이 천을이요, 우측이 태을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성진체의 성진봉우리의 좌측에 살짝 붙어 있는 것이 천을이고 우측에 살짝 붙어 있는 것이 태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분리해서 볼 줄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용도 정거장이 있어요. 용이 출렁출렁 태조산에서 내려오다가 혈을 만들기 위해서 쉬는 곳이 용의 정거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혈을 찾으려면 어떻습니까? 이 용의 정거장 봉우리에서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아무리 많이 24방으로 뻗어 나갔어도 어느 산을 보고 나갔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산저산 들어갈 것 없이 용의 정거장만 올라가서 딱 보면은 어느 산으로 가가지고 어느 줄기에서 혈이 맺었다라는 것이 보여요. 그것의 증거는 어떻습니까? 가운데로 내려가는 용을 양쪽에서 내려가면서 가지들이 품어주는 것이 진용입니다. 나머지들은 보호해주는 보좌관들, 그 중앙에 진용을 보호해주는 것이 보좌관 역할을 하는 용입니다. 그게 진용 아니에요. 그 용이 쉬는 곳은 어떻게 생겼냐? 머리는 둥글거나 반반하거나 하고 뾰족하거나 둥글거나 반반하거나, 그러니까 머리는 산 봉우리를 머리라고 그래요. 머리는 금목수화토 오행체의 하나로 생겼으되 반드시 양쪽의 어깨가 있어요. 양쪽의 어깨가, 머리를 가운데다 두고 양쪽 어깨가 있는 곳, 이곳이 용의 정거장. 그러면 혈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지들이 동서남북 24방 이렇게 많이 내려갔는데 어느 것이로 내려가서 혈을 맺었다는 것을 보려면 어디서 본다고요? 용의 정거장에서 봅니다. 용의 정거장에서 봉우리에서 딱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간 가지들이 싹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개장천심이라고 들어보셨죠? 용이 개장을 하고 천심을 했다. 용이 개장을 했다 하는 것은 딱 용이 품어주었다. 그리고 가운데로 용과 맥이 나갔다 하는 것을 용의 개장과 천심이라고 그래요. 이 양쪽 어깨를 개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전체를 해서 용의 정거장이고, 양쪽의 머리와 양쪽의 어깨를 갖다가 개장 10개자 해서 품어줬다, 개장이라고 하고요. 그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용과 맥이 나오는데 용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한마디 이제 또 가는 과정에서 한마디 더 알고 넘어갑시다.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어요. 용이 나타나면 맥이 숨고, 용이 숨으면 맥이 나타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용이 다니는 곳에서는, 흘러가는 곳에서는 맥이 안 보여요. 그런데 용이 쉬고 머무르는 곳에서 맥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현무와 가엽 사이에서 맥이 나온다. 현무에서 용이 쉽니다. 그래갖고 맥을 잉태해요. 그것이 태식잉육으로 나오는데, 태식잉육이 두 개가 있어요. 어디가 용에서 태식잉육이 있고, 그래서 현무가 육이에요. 용에서 태식잉육이 있고, 또 혈처 맥에서 태식잉육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들어보신 양반들은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태식잉육 말만 듣지 하나로만 알거든요. 그런데 태식잉육이 용에서 태식잉육이 있고, 용의 태식잉육, 용에서 육은 현무를 갖다가 용에서 육이라고 하고, 또 맥에서 태식잉육이 있는데, 맥에서 있는 태식잉육은 혈처를 보고 기를 육자 육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식잉육이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심은 또 무엇이냐? 천심, 개장천심인데 천심은 무엇이냐? 천심이라는 것은 개장을 벌리고 있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용과 맥을 갖다가 천심 뚫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보우필,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보셨죠? 자보우필. 여러분 책에서는 자보우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에 가면 볼 줄을 몰라요. 아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보우필은 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은 빼버리고 탐난, 검은, 무곡에서 자보우필이 있습니다. 이건 구성으로 들어가죠. 천심으로 나오는 좌측에 서 있는 산, 좌측에서 아름답게 서 있습니다. 그것을 좌보라고 하고요. 우측에서 붙어서 서서 아름답게 보고 있는 것을 우필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에서 있는 자보 우필이 있고, 맥에서 혈처에서 있는 자보 우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용에서 나오는 자보 우필이고, 혈처에서 나오면 어떻습니까? 혈처에서 나오면 얘기 좀 들었겠죠? 혈처에서 나오는 것은 자보우필이 반드시 여기나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진동 전후좌우에 있어요. 그런데 천울과 태을을 구별해서 알아야 돼요. 그 천울과 태을은 뚜렷하게 자보우필이 아닙니다. 천심하고 나오는 용이 나오고 있는 것, 좌측에 있는 것은 자보요, 우측에 서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은 우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정체 고요성에서 맺는 혈. 정체 고요성에서 맺는 혈은 어떻습니까? 종처럼 둥글게 있는데 가마처럼 넓적은 것이 아니라 종처럼 이렇게 높이 둥그스름하고 있는데 양쪽 가지가 벌어져 있는 종, 땡땡 치는, 학교종이 땡땡 치는 종이 있죠. 종처럼 생긴 것 가운데 달려있는 곳에다가 혈을 맺는 것이 정체로 맺는, 가운데서 맺으니까 정체죠. 정체로 맺는 고요성에서 맺는 혈입니다. 고요성이라 애로울 꽃자 빛날 요자죠. 애롭게 홀로 서서 만들어내는 혈. 이것들은 지금 특이한 것만 정체라도, 이 정체라도, 이거 정체는 어떻습니까? 현정혈이 또 있어요. 이와 비슷한 곳 이제 맺는 현정혈이요. 현정혈은 어떻습니까? 현정혈은 절대적으로 가운데서 맺지 않습니다. 현정혈은 좌측이나 우측으로 가서 맺어요. 맥이 좌측으로 돌았으면 우측으로 가서 맺고, 우측으로 돌았으면은 좌측으로 가서 혈이 맺는다. 현정혈은 절대 가운데에서 혈을 맺지 않는다. 이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정혈과의 차이예요. 고요성에서 맺는 혈은, 정체 혈은 중앙에서 맺지만은
현정혈이 이와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현정혈에서 맺는 혈로 맺는 것은 좌측이나 우측 한쪽으로 가서 맺는다. 예, 이것이 현정혈이다. 그래서 이게 현정혈과 고요성에서 맺는 혈과의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고요성이라는 것은 성진체 아래로 음으로 줄기가 내려가요. 음이라 하는 것은 하얀 것은 음이고 이런 것은 양입니다. 음으로 줄기가 내려오다가 날카롭게 생기면 베려버려요. 그래 날카롭지 않고 옷을 맺는 옷걸음과 같이 중앙으로 딱 내려간 곳에다가 바람에 휘날릴 듯 맺는 것이 고요성에서 맺는 혈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현정혈은 이렇게 안 찢어졌지만은 고요성은 깊이 찢어져서 가운데서 쭉 내려온다. 현정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고요성을 갖다가 현정혈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현정혈과의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쪽에다가 가지를 두고 고요성을 이루어서 한가운데다 맺었기 때문에 정체의 고요성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목성체에서 파생돼 가지고 금성체로 나와요. 금금목으로요. 그래서 목성체에서 파생된 고요성으로서 비양하고 중앙에다 맺습니다. 날아갈 듯 양쪽 끝이 날아가니까 비양이라고 그래요. 날아갈 듯 중앙하는 곳에서 가운데서 맺는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혈체에서 맺으면 물은 혈을 감고 역행해야 하고, 여기서 했으면 역행이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산이 우측으로 왔으면 물은 좌측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산이 좌측으로 왔으면 물은 우측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역행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산이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산이 역행한다면 역룡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행과 역룡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역행은 산이 역행을 했다. 그러면은 그 맥이 좌측으로 돌아왔으면 물은 우측으로 흘러 내려가야 되고, 우측으로 맥이 내려왔으면 물은 좌측으로 흘러내려가야 돼. 이것이 역행 그렇습니다. 산이 역행한다는 것은 산이 이렇게 해서 조산을 바라보는 것이 역령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구별하시면 되겠고, 양쪽에서 산이 모여들어서 자보우필이 있어줘야 진혈로 맺는다. 양쪽에 있어서 우필이 있어서 이 혈체를 보호하는 것이 있어야 진고요성이 된다. 이것이 자보우필이 있으면 어쩌겠어요? 가혈입니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유고요혈이라는 것은 여자들 유방이 길게 크게 뻗어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달려 있는 유성, 유혈로 떨어지는데 현유로 가운데로 맥이 쭉 내려와 가지고 달랑해서 유국을 이루고 맺는 것이 토혈이죠. 토혈이면서 유국을 만들고 맺는 것이 고요성에서 맺는 유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요성을 성진체 아래에서 옷걸음처럼 맺는데 이것도 옷걸음이 피날리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현유가 꺾어집니다. 옆으로 꺾어진다. 꺾어지는 것이 현유. 매달려서 꺾어진, 이렇게, 반듯이 이렇게 달랑달랑 붙는 것이 아니라 다 옆으로 꺾어져서 맺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체는 아니고 변체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유방처럼 길쭉한 호박이 절반 딱 비어놓은 것처럼 생긴 곳에다가 맺는다. 고요성이라는 거는. 그래서 맥은 중추를 한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맥이 편출해버리면 안 돼요. 편출이라는 건 좌측이나 우측에 한쪽에 다 매달려 있는 거,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가열이니까
현유 고유성의 혈이다 해서 쓰면 안 됩니다. 폐가 망신해버려요. 묘 쓰자마자 폐 편척 한쪽에 양쪽 한쪽에 달랑달랑 붙어서 맺으면은 고약하니까 악도 고고 해서 폐가 망신하고 맨 쌈만 하고 해가지고 넘어들 일만 시키고 진역이나 살로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또 불구자가 나와요. 그래서 중추를 반드시 현유 고유성으로 맺는 것은 맥이 중출해야 된다. 이곳에서 혈을 내려면 어떻습니까? 낙산이 있어야 됩니다. 뒷이 허죠. 여기가 허입니다. 이게 뒷입니다. 맥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뻗었기 때문에 이것이 뒷이에요. 그래서 뒷이 혈처의 뒷이 허전하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뒤에는 낙산이 붙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궁각혈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는 화살을 가운데 놓고 당기려고 하는 활. 그래서 활처럼 생긴 곳에서 한쪽으로 푹 올라가지고 산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맺는 도두정혈 그러거든요. 이마로 올라가가지고 이마정자 혈을 맺는다 해서 도두 일어나가지고 일어날 도자 도두 머리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마에 가서 혈을 맺는다. 이것이 궁각화조예요. 화조라 하는 것은 화성체로 만들어진 혈인데 화조가 붙으면 어디가 붙든가 화성체가 붙습니다. 꼭 여기는 머리에가 붙었죠. 도깨비가 머리에 뿔나듯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정체 궁각 화조혈이에요. 정체 궁각 화조혈. 이 화성체에서는 어떤다고 했습니까? 80% 70% 이상이 산상에서는 혈이 없다고 그랬죠. 산상에서 혈을 맺으면 어떻게 맺느냐? 등잔이나 촛불이나 이런 것으로 백회혈에다가 맺죠. 그런데 여기는 백회혈이 아니라 이마에다가 맺었어요. 눈처럼 궁각혈. 그런데 화조로 맺었다. 화성체로 해서 궁각이 맺어졌다. 그러면은 청룡과 백호가 한쪽이 허해요. 청룡이나 이게 거꾸로 있으면 백호가 되죠. 이거는 청룡이니까 이렇게 청룡이 혈을처를 감싸고 돌지만은 만일에 거꾸로 놔버리면 백호가 있어서 감싸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화조라는 것은 화성체를 이룬 곳에서 혈처를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화성체의 불꽃 같은 뼈 조각에 생긴 것이 이 혈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화조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러면 이것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산상에서 나타나 있는 게 잘 보여요. 그런데 숨어 있는 것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조는 나타나 있는 화조하고 숨어 있는 화조 두 개뿐이 없습니다. 이 두 개가 있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성진체가, 이거는 성진체예요. 성진체, 혈을 맺으려고 내려보내는 맥을 내려보내는 산을 성진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진체에서 맥이 내려와 가지고 이마에다가 맺었다. 그래서 궁각, 다리처럼 생긴 곳에다가 맺는다 해서 궁각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혈은 이마에서 맺는다. 산의 이마로 가서 맺는다. 이것이 화조의 혈이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발복을 하냐. 아무리 좋게 맺어도 옆으로 돌아 앉아서 맺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워야 되는데 살짝만 덜 좋아도 위험스러운 혈이다 그 말이에요. 덜 좋아도 궁각화조 혈에서는 자손들이, 이 혈에서 나오는 자손들이 여기다 묘를 쓰고 난 뒤에는 명이 짧아버려요. 그래 일찍 죽는다 그 말이에요. 50살을 못 넣고 다 죽어요. 이것이 궁각화조의 살을 받는 살기예요. 이걸 제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과부가 대대로 나와서 집안을 지켜갑니다. 부자로는 잘 살아요. 그 집 자손이 죽어버려야 가부가 되겠죠. 이 궁각화조 혈이라는 건 살기가 많다. 그 살기를 피하지 못하면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가정이 소원이 전멸이 된다. 후손이 없어져 버린다. 무섭죠? 그래서 궁각화조혈에서는 살을 제압해 주는 것이 반드시 전후 좌후 한쪽에 어딘가에서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아주 좋아버리면 대일로 떨어집니다만은 그것은 무엇이냐? 삼혈로 떨어지면은 번개섬자, 번개가 반짝 쳐서 그쪽에 한쪽에다 꽂죠. 그래, 번개섬자, 섬혈로 떨어지면 또 대지로 대일로 맺습니다. 그 섬혈 아니면은 살기를 다 받아요. 그래서 살기 하나씩이 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손이 잘 돼야도 50살을 넘기기가 힘든다 이해해 두시고, 또 하나는 가부가 나와서 집안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여자가 홀로 되어도 참 얌전하니까 집안을 일으키겠죠. 현모양처가 되겠죠. 가부가 나와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궁포화조라고 그래요. 활은 활인데 혈차를 품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궁포화조라고 그렇습니다. 화성체가 붙어 있어야 화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화성체예요. 그러면 혈처 뒤로 쭉 가가지고 정 바른 게 아니라 여기서 맥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조가 꽃처럼 세 개가 날카로운 창처럼 이렇게 뻗어 있죠. 이것이 화조입니다. 그러면은 혈처 앞은 어떻습니까? 혈처 앞에도 세 개가 이렇게 가운데처럼 길고 이렇게 짧으면서 세 개가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혈을 맺고 이게 품어지고 벽으로 품어지고 성진체로 봐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성진봉입니다. 그래서 성진봉에서 이 맥이 굴곡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혈을 만들고 이 청량이 싹 품어져서 이게 궁포 화조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궁포 화조혈은 이 궁각혈보다는 더 순해요. 그래서 더 발복도 좋고, 그러나 이것도 살기가 있으니까 살기를 피해서 궁각 해버리면은 살기가 하나씩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해서 이러한 살기를 피해서 제압할 수 있는 산이 있어야 이 대혈로 맺어진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음이기 때문에 성진봉 뒤에 아래로 내려가서 있기 때문에 혈체에서 보이들 않아요. 만일에 혈체에서 높이 있어 보여버리면은 이거는 몇 쓰고 3년 안에 폐가 망신뿐만이 아니라 자손들 사건마다 살인도 일어나고 타살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엄청 무서운 것이 궁포혈이에요. 그래서 보이서는 않으니까 여기 성진봉에 올라가서 봐야 그 밑에 화조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혈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궁각혈은 산이 출렁출렁 내려와서 우뚝 서 있는데 궁포혈은 어떻습니까? 음으로 야지로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음으로 야산으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산에 있고 이것은 산상으로 올라가서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포혈에서 제대로만 딱 맞으면은 고관 대작이 나와요. 1품, 2품, 3품 벼슬러치가 자주 나옵니다. 아주 좋은 혈이에요. 그러나 살기가 있으면 어쨌습니까? 무관도 나옵니다. 그래서 살기가 제압할 수 있는 것. 살기는 무엇이냐? 성진체 밑에 저 반대쪽에 있는 화조가 살기요. 또 순전이 살기예요. 이것을 제압해서 묘지를 쓰는 방법은 순전은 반듯하게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토성체로. 그러면 화생토 맞겠죠. 이렇게 묘지를 쓰는 것이 화조혈이에요. 그러면은 또 치기는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그냥 더 멀리 가면 힘드니까
음양에서 사상으로, 사상에서 오행에서, 오행에서 구궁으로, 구궁에서 12운성으로 이렇게만 봐요. 더 멀리 가면 복잡하니까 혈처에서는 이거 5개만 가지고 봐도 충분합니다. 이제 용에서 주산, 조산, 주산, 결인, 현무, 도두, 과협, 이제 성진봉 이렇게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오행이 필요한데 혈처에서 단순하게 볼 때에는 음양이 맞았는가? 예를 들면 맥이 음으로 들어와가지고 양으로 혈을 맺었는가? 양으로 들어와가지고 음으로 혈을 맺었는가 보고, 또 사상은 갖추어졌는가? 사상이라는 것은 와겸유돌 사상을 말해요. 그리고 오행이라는 것은 금목수화토 오행을 말하고, 또 구궁이라는 것은 탐남 검은 녹존 인자 이런 거 있죠. 이게 구궁이고, 또 이제 12운성이라는 건 포태양생 있죠. 이렇게만 봐도 충분하다. 그런데 용은 역순에서 봅니다. 용이 24용이 있죠. 24용은 저 멀리 있는 것을 24용이라고 그러고, 혈처에서 현무까지 보는 데는 을신전계 4용밖에 안 봐요. 그러면 을용이면은 용은 집안으로 보는데, 집안으로 해서 역순에서 봅니다. 역순에서 무엇으로 봅니까? 12운성으로 포태양생, 용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왕성한가 쇠약한가를 보고, 다음으로는 60가짜 나붐으로 봐요. 60가짜 나붐으로 상생을 혈초와 상생했는가? 상극을 했는가? 이 상극을 했으면 상생하는 망인이 들어가가지고 상생을 시켜줘 버려야면 상생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혈을 찾아서 묘지를 쓰는 법인데, 그것은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또 나갑니다. 혈처에 2개의 화저성이 붙고 3개의 화저성이 붙었으면은 2-3개가 붙으면 이게 2-3개죠. 하나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인데 여기는 하나 둘 셋 3개가 붙으면은 중간에 자손들이 한때 실패를 하고 성공을 합니다. 그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방지를 하냐? 묘지 쓰는 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용에 대해서는 상생상극을 보고 음양을 맞추고 60용과 72용에서 천심으로 상생상극을 맞춰줘 버리면 된다 말씀드렸죠. 묘지 쓰는 거 지사가 할 일이 그것 아닙니까? 혈을 찾아서 너물 좋게 써주는 것이 지사가 할 일이에요. 반드시 청과는 지난번에도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청과는 반드시 맥을 찾아서 따라 놓고, 좌향은 안산을 따라 찾아서 상생상극을 맞춰서 놓는다. 분금은 망인과 자손과 용과 상생을 맞춰주기 위해서 분금을 놓는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몰골화조라는 것이 있어요. 몰골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는, 몰골은 이렇게 길게 붙어있는 것들이 몰골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혈을 보려고 길게 긴 수세미 열린 거 보셨죠? 그렇게 수세미가 열리듯이 길게 내려와서 혈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몰골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몰골이라는 것은 그러나 화성체다. 화성체로 만들어진 것은 살기가 하나씩 있다.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확실히 화성체에서는 몰골이 붙어있다. 성진봉이 화성체가 아니에요. 화조나 몰골이나 이런 것들이 화성체로 된 것이 있으면 살기 하나씩이 반드시 따라 붙는 있다. 이것을 묘지 쓰는 지사가 피해서 써줘야 된다. 피해서 써주지 못하면 반드시 묘지를 쓰고 그 집안에 아무리 대명당이라도 큰
예군이 다친 뒤에 발복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상체로 성진을 이뤄서 한쪽 변으로 달랑달랑, 이것도 달랑달랑 붙어 있죠. 한쪽 변이라는 것은 이게 좌측으로 돌아앉아 버렸어요. 돌아앉았어. 그래서 돌아앉아 가지고 한쪽으로 역으로 해 가지고 탁 이렇게 혈이 맺었습니다. 이렇게 맺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혈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낙산이면서 몰골이 딱 있어서 품어주니까 대혈로 맺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룡과 백호가 짧아서 이것이 살기더라. 이것을 묘지를 쓸 때에 묘지를 청룡과 백호가 짧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청룡과 백호가 짧고 키가 허면은 묘지 봉분이 조그만하게 낮게 써야 됩니다. 높이 써버리면 안 돼요. 이건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여섯 번째로는 몰골 화조, 똑같은 몰골 화조인데 두 번째는 화성체의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몰골을 양쪽에다 음으로, 이거는 이 묘지에서 보이는데, 낙산이 보이는데, 이 몰골은 보이지 않아요. 음이라. 여기 산에 올라가 봐요. 성진체, 이게 성진체입니다. 지금 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렇고 조산을 보고 해룡고조 비슷하게 근접해요. 해룡고조는 이렇게 딱 대합을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맺어집니다. 이 중앙으로 맥이 내려가니까 여기까지 쭉 맥이 와갖고 이 중앙에서 이게 성진봉입니다. 성진봉 뒤에 양쪽에 몰골을 달고 있는 것이 이게 화성체로 달았기 때문에 화조의 몰골혈로 맺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내려가서 쭉 한쪽 가에 아래 저 밑으로 가가지고 혈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묘지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중앙을 보고 혈흔고조 비슷하게 묘지를 써야 됩니다. 잘 알아두세요. 청룡과 백호가 짧으면은 덩어리를 야착해 쓴다. 이 몰골 중에서도 허전한 곳을 메꿔줘야 된다. 낙산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줘야 된다. 낙산이 하나 두 군데 낙산이 붙어서 있어줘야 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다 묘지 쓰면은 잘못 쓰면은 어떻습니까? 잘못 쓴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쭉 내려왔는데 이렇게 써버리는 것이 잘못, 이렇게 쓰는 것이 잘못. 이런 것은 잘못 쓴다. 맥을 보지도 않고 묘수를 쓰니까 안산만 좋으면 놓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잘못 쓰면 당대 폐가망신 하는 것이 또 몰골에서 맺는 혈에서 살기가 있기 때문에 당대 묘쓴 그 당대에 그 집안이 폐가망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진봉을 따라서 좌양을 놔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평면으로 내려와서 맺는 혈, 화조혈인데요. 평면으로 내려와서 맺는 화조혈. 반반한 곳에서 살짝 일어나가지고 끝머리도 화성체요, 이쪽도 화성체요, 이쪽도 화성체요. 삼각자 있죠. 삼각자처럼 생긴 곳 중앙에다 맺는 혈을 갖다가 평면 화조로 맺는 혈 그렇습니다. 여기도 화성체예요. 여기도 화성체예요. 여기도 화성체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야지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는 없어요. 반반은 밭이나 살짝 어덕진 곳에 맺는 혈이 평면 화조로 맺는 혈. 그런데 이거는 별것이 없어요. 세 군데 뿔이 달려 있다. 그런데 낮으면 안 되니까 사방이 낮으니까 멀리서 보호해주고 구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구렬이에요. 지금 구렬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여기 지나다니는 길 옆에 오목하게 들어가서 쉬어가는 것, 나무꾼이 쉬어가는 곳이 이 구렬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피곤하니까 한쪽에
편안한 데 가서 쉬는 곳, 그것이 맹당이에요. 이것이 평면 화조열을 맺는 혈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맺어져요. 이것을 구렬, 굴굴자 구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렬은 양반은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 나무찌개 쥐고 댕기다가 보고 반반하니까 부모를 모시니까 쳐는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쳐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3대 정도 가면은 그 집안 독한 집안이라고 소문이 나요. 그래서 차차 3대가 벗어지면 반드시 이장을 해야 된다. 이것 꼭 알아두세요. 8번째로는 현유화조열이에요. 현유화조열이라 하는 것은 아까 현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혈로 떨어지는데 여자의 유방이나 호박 길쭉한 호박 절반 딱 해서 엎어놓은 것처럼 생긴 곳에서 맺는 것이 현유예요. 그런데 화조로 맺어졌다. 화성체의 산, 수성체의 산 섞어진 곳에서 화성체 쪽에서는 혈이 없습니다. 한쪽으로 이건 보면 간단해요. 화성체 한쪽은 화성체예요. 한쪽은 수성체면은 화성체 쪽은 혈이 없다. 그럼 그거 안 들어가야죠. 그래서 화성체 쪽은 혈이 없으니까 수성체 쪽에서 혈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유혈로 만들어진다. 이것이 화조예요. 그러면 이 붙은 것이 화조입니다. 그래서 화조에는 반드시 살기 하나씩이 따라다닌다. 이것을 제압하고 써주는 것이 지사가 할 일이다. 순전히 그런데 너무 길어서 살기가 또 돼요. 순전히 너무 길죠. 순전이 너무 길어서 살기가 되니까 이것도 순전도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순전이 이대로 놔두면 어쩌냐, 순전이 너무 기니까 자손들이 단명하고 가부가 나와도 아까는 얌전하고 이런 데서는 얌전하지만은 이 화조의 현유혈에서 순전히 길게 나온 것은 남자가 죽고 나면 여자가 음란해서 아주 이름을 날립니다. 동네에서 저 사람 이렇게 이름이 나요. 그래서 천해지죠.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음란으로 해서 가부가 나와서 그 가부가 음란으로 해서 폐가 망신을 시킨다, 집안을. 그러면 그것을 없애려면 어떻습니까? 순전을 좋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순전을 2층으로 만들어 줘 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묘지 쓰는 법입니다. 요즘에는 비도 자주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걸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